가을이 깊어가는 이런 뜻깊은 자리에 또 이렇게 핀테크 이렇게 좋은 상도 주시고 또 이렇게 정부 정책을 또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자리가 되어서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작년 올해 주로 이제 핀테크 금융이 바뀐다 이런 주제로 이제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이번에는 저희가 좀 스케일업이라는 그런 단어를 한번 써봤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그 1년 동안 한 거를 바탕으로 좀 더 나은 그런 좀 고도화된 어떤 정책을 한번 제시해 보고자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동안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그런 현장의 애로나 고민들도 저희가 많이 듣고 있고요. 또 오늘은 저희가 이제 그 구상하고 있는 그런 정책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소개도 한번 해보고 또 저희의 어떤 고민도 한번 이렇게 제시하는 그런 소통의 자리를 만들어서 그런 것들을 기초로 해서 저희가 제대로 된 어떤 정책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이 혁신과 디지털 혁신과 이제 그 금융 혁신에 대해서는 워낙 많은 내용을 알고 계시겠지만 첫 번째는 이 4차 산업혁명 자체가 이제 촉발되어 아마 우리의 어떤 경제, 금융, 생활까지 이제 다 이제 바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 제일 왼쪽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있고요. 근데 저희가 이걸 환경적으로 한번 특징을 보니까 결국은 연결이 되는 거고요. 그 연결의 그 기초가 이제 데이터고, 그 다음에 이제 플랫폼, 마지막에 산업 간 경계가 흘려집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최근에 금융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니까 금융은 데이터와 플랫폼과 알고리즘 이 세 개로 모든 금융을 설명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이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변화에 대응해서 지금 금융권들은 이제 디지털 전환에 나서고 있고요. 그래서 조직도 늘리고 사람도 뽑고, 그다음 최근에 AI 자회사를 인수하는 그런 지주회사가 나오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각종 앱 플랫폼들을 굉장히 고도화시키는 그 5G 기반하에 이제 데이터가 올라가고 데이터가 결합이 되고 이런 이제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거기에 또 강력한 이제 우리 핀테크 스타트업들이 과거에 잘 이렇게 인정받지 못했으나 이제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동등한 수준까지 올라가려고 하는 거로 저는 평가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기 당구장 표시되어 있지만 금년 5월달에 이코노미스트에서 이 제조와 판매가 결합되어 있는 기존 금융회사가 재판이 이제 분리되니까 잘못하면은 큰 물건을 만들고 나서 그 플랫폼을 통해서 데이터와 고객 접점을 가진 플랫폼을 통해서 금융 상품이 판매되는 단순한 망 공급자의 그 전락 위험성을 이제 해외 어떤 언론에서 이제 표시를 했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 변화의 속도는 빠르고 굉장히 이제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상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동안의 추진 경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오늘 제가 보니까 그 사회 핀테크 시상식인데 저희가 보시면 이제 2015년에 이제 신재현 위원장 계실 때 이제 아마 태동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작됐고요. 그래서 그때 저기에 보면 IT 금융 융합 지원 방안이 이제 우리 핀테크 발전에 큰 역할을 했습니다. 비대면이라는 어떤 그런 개념의 간편한 인증 제도를 이제 규제를 풀었던 부분이 이제 여러 핀테크 스타트업들이 나오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보시면은 이제 임종용 위원장께서 크라우드 펀딩을 하고 인터넷 전문은행을 이제 출범을 시켜 주셨죠. 형성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잘 아시다시피 이제 전임 최종구 위원장께서 한 2년여 걸쳐서 물론 제가 있는 이 조직도 만들어 주셨고 샌드박스 법도 만들고 예산도 만들고 법 조직 예산을 이제 만들어 주셔서 본격적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저희가 핀테크 활성화 정책에 나섰다고 자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이제 저희 이제 새로 이제 위원장께서 오셔가지고 또 핀테크에 대한 관심을 가져서 제가 보기에는 핀테크의 이제 전성기가 올해 내년에 이제 오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해 봅니다. 자, 중요한 이제 핀테크 정책에 대해서 7가지로 가지고 설명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샌드박스입니다. 샌드박스에 대해서 워낙 관심도 많고 시장의 반응도 좋지만은 기본적으로 이 제도의 핵심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동안 기본적인 거는 원래 안 되는 거를
이 샌드박스를 통해서 임시적으로 허용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테스트를 통해서 아이디어가 사업화되고 사업화된 아이디어를 가지고 사업화되는 것을 가지고 금융업으로 들어오는, 그렇게 일련의 동태적 과정으로 보셔야 되고, 지금은 이제 샌드박스를 이렇게 만들어내는데 저희가 굉장히 이제 노력했습니다. 아시다시피 42건을 이렇게 저희가 지정해 놓고 보니 금융과 통신의 결합, 금융과 유통의 결합, 이런 빅블러 현상이 쭉 일어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특히 그 플랫폼에 대한 컨셉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출 쪽의 플랫폼의 어떤 걸 만들어 가겠다는 그런 관심들이 많으신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비금융 정보를 통한 어떤 그런 노력, 데이터 활용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도 있고, 또한 그 기존 금융권이 공급하지 못했던 새로운 상품을 공급해서 시장을 열어가는, 어떻게 보면 포용적 금융이라는 측면, 물론 지속 가능한 시장 원리에 기초한 그런 작지만 큰 변화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올 7월에 이제 수요 조사를 해보니까 무려 219건이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저희 지난 18일 날 저희가 현장에 갔을 때 금융위원장께서 내년 3월까지 최대 100건을 지정하는 것을 목표로 한번 적극적으로 한번 해보겠다 했는데, 보시면은 상당히 분야도 넓어지고 다양화되고 좀 뭐 복잡한 그런 이슈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샌드박스는 들어왔다는 것은 시작이거든요. 시작인데 이걸 어떻게든지 테스트를 해서 실패도 있을 수 있겠지만 성공이 있겠죠, 그죠? 그 성공이 있으면 그걸 어떻게든지 사업화해서 그 완결되는 그런 측면에서 좀 이제 저희가 1년 이상 그 운영하고 나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 금융업에 진입할 수 있는 그런 길을 트여야 되는 거가 이제 저희의 과제고요. 두 번째는 그런 것을 하던 과정에서 수많은 이제 규제들이 이제 저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 규제를 빨리빨리 이제 고쳐가지고 이렇게 임시적이지 않는 그렇게 하는 거. 그래서 현장에서 보니까 그 2년 후, 4년 후에 뭐 할까? 그다음에 열심히 했는데 이게 좀 이 아이디어를 누군가가 자꾸 이렇게 쉽게 가져가는 거 아니냐? 그다음에 나는 엄청난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도대체 금융회사하고 협업이 안 된다. 그 여러 가지 이제 애로가 있는 거 저희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또 기존 금융회사와 협업, 또 아이디어 이런 측면에서는 또 다른 측면에서 또 그거 뭐 비즈니스 BM 모델인데 그거가 특허인가 이런 또 논란이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그런 현장의 애로와 또는 제도 운용의 어떤 그런 양 측면을 저희가 균형 있게 그렇게 살펴보겠습니다. 다만 그렇지만은 이 샌드박스는 이 지정됐다는 자체로 일단 뭐 투자에 나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좀 더 금융회사와 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아이디어 이야기도 많이 하시는데 그런 부분, 또 금융회사와 협업 이런 부분 저희가 세심히 살피겠습니다. 자, 다음은 규제입니다. 이렇게 아까 샌드박스는 이제 원타임으로 규제를 개선하는 건데, 기본적으로 이 금융 규제는 여러분 정말 답답하신 거죠. 저희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도 굉장히 답답합니다. 왜? 저희 금융법이라는 게 이제 60년, 70년, 80년, 90년대에 디지털 하되기 전에 이렇게 만들어진 일단 촘촘하고 이렇게 조금 이렇게 보수적인 이런 법, 이런 체계인데 지금 막 비즈니스 하시려니까 안 맞는 거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규제들을 아날로그 시대에 맞게, 디지털 시대에 맞게 하나하나 고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올해 한 150건 정도 고쳤는데, 그뿐만 아니고 지금도 뭐 저희가 업무를 하다 보면 끊임없이 그런 그 규제가 저희 발굴되면은 저희가 그걸 하나하나 고칠 겁니다. 물론 이제 입법 절차와 이제 입법 과정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답답해 하시지만, 그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의견을 주시고 또 조금 이렇게 기다려 주시면 저희가 하여튼 빠른 속도로 일단 고쳐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더 중요한 거는 아이디어가 사업화되고 사업화된 아이디어가 금융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진입 규제. 뭐 제가 보니까 평균적으로 한 1억에서 3억 채 안 되게 이제 창업을 하시고, 종업은 뭐 5명, 10명인데 이제 확장되는데, 금융업의 기본적인 인가 단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 인가 단위를 근본적으로 좀 낮춘다. 그 다음에 이 계단식으로 이렇게 그 고객 수나 거래 규모가 크짐에 따라서 이렇게 슬라이딩 방식으로 올라가는 그런 스몰 라이센스를 저희가 한번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이렇게 전방위적으로 규제를 이제 개선하지만은 이제 좀 이렇게 집중을 하기 위해서는 해외에서 되는데 국내에서 안 되는 이런 부분을 좀 전략적으로 맞춤형으로 저희가 그 글로벌 핀테크 비즈니스에 대해서도 이제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규제에 대해서도 저희가 벤치마크에서 제도 개선을 하는, 예를 들면 최근에 그 아이콘스라고 해서 왜 도토리해서 그 소액 투자하는 그런 모델들은 지금 미국에서 굉장히 핫한데, 어쨌든 저희가 지난 7월에 그 소액 투자하는 그런 부분이 나왔습니다. 그런 부분도 보니까 이제 그 과거에는 이렇게 한 1억 모으기, 10억 모으기 이런데 지금은 굉장히 소규모 자금을 잘 모으는 이런 쪽에 트렌드가 바뀐 것 같습니다. 소확행 이런 표현도 있는데, 그걸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제 금융회사 플랫폼 자체는 이제 프리퀀시가 굉장히 낮거든요. 다른 금색이나 이런 톡은 한 40회 하루에 들어가는데 금융회사 IB 아마 하루에 한 번도 잘 안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프리퀀시를 높여야 되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렇게 소득 지출 이런 측면에 대한 어떤 데이터가 잘 활용되면은 좀 생활금융으로 파고 들어가면 기존 금융회사들도 상당히 높은 이런 고객의 접점을 확보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그 다음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핀테크 랩입니다. 핀테크 랩은 이제 저희가 한 8개 정도 있는데 정말 핀테크를 양성하는 데도 도움됐고 금융회사가 또 협업하는 데도 도움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야기보다는 오늘 제가 오전에 IBK 핀테크 랩 개소식을 갔다 온 이야기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기존 금융회사들이 특히 굉장히 열심히 해주십니다. 신한도 그렇고 KB 다 이렇게 열심히 해주시면서 아마 많은 공간, 많은 협업의 장소들을 마련해 줬는데 오늘 같은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아예 금융회사 본점에 테스트 베드를 만들어주는, 그래서 지금 핀테크 랩들도 굉장히 진일보되고, 어떻게 아이디어가 있으면은 저희 핀테크 지원 센터를 오셔도 좋고 금융회사를 가시면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도 받을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테스트도 할 수 있고, 일부 이제 지금 핀테크 랩들의 투자 규모들이 한 100억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규모를 보니까 3천만 원, 5천만 원, 1억, 3억, 10억 이런 식으로 아주 소규모로 아주 VC들이 들어가기 아주 초기 단계에 가뭄의 단비 같은 돈이 들어가 있고, 그 부분을 지금 밸류를 보니까 상당히 이제 높은 수준으로 나와 있거든요. 자, 그렇게 된 검증된 기술은 해외로 핀테크 랩을 통해서 우리 금융회사와 손잡고 저는 충분히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뭐니 해도 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대출이 아닌 에퀴티, 이런 자본의 어떤 투입이 이제 핀테크한테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의 어떤 기초를 기반으로 저기 제일 하단에 있지만은 저희가 아마 하반기 정도에 한 3, 4분기 정도 되면은 저희가 한 3천억 규모의 4년간 핀테크에 이제 투자할 수 있는, 물론 이제 굉장히 초기 단계 돈도 필요하지만 또 스케일업하는 이런 또 규모가 큰 자금도 필요하고, 이제 한국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엑셀러레이터도 있고 VC도 있고 그 다음에 모태 성장 지원 이런 식으로 잘 갖춰져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좀 핀테크에 좀 특화된 그런 펀드를 저희가 한 3천억 정도를 4년간 투입하는데, 아마 제가 보기에는 핀테크 기업이 한 5년 전에 한 100개에서 지금 한 400개, 500개, 제가 요즘 이렇게 현장을 가보면은 제 추측에는 한 1000개쯤 되는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은데 아마 제가 서베이가 안 되는데, 그런 계속 새로운 그런 회사한테 자금의 어떤 공급 역할을 이제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제 투자하고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해수 시장인데, 해수 시장에 IPO도 있고 M&A도 있고 이제 상장이 있는데, 이제 저희가 얼마 전에 저희 한국 핀테크 회사가 뉴욕에, 물론 이제 본 회사를 상장한 건 아닌데 상품을 상장했는데, 일부 이제 핀테크 스타트업들이 이제 상장하는 케이스가 한두 개 나왔거든요. 얼마 전에 저희 샌드박스에 들어와 있던 회사도 하나 이제 상장을 했는데, 이 핀테크 기업들이 이제 상장을 해서 이제 대규모 자금을 이제 모으는 거, 그리고 국민들한테는 이제 투자의 기회를 주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해외 진출입니다. 대한민국 시장은 어쩌면은 가장 표준화된 어떤 데이터와 시스템으로서 핀테크 하기가 무지 좋은 회사로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객관적으로 보면 시장은 너무 작습니다. 5천만 명의 데이터로 가지고는 아마 플랫폼 규모의 경제를 일으키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무조건 해외로 가는 그런 핀테크 정책을 저희는 펴고 싶고요. 한국에서 이 시장이 좁은 시장인데 아예 출발부터 해외로 가는 그런 좀 부분을 했으면 했고, 저희가 그래서 글로벌 핀테크 규제도 한번 연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올해 뭐 얼마 전에 제가 인도네시아에 신한지주하고 갔다 왔지만은 그 핀테크 랩 어찌 보면 해외 분소를 만들었습니다. 저희가 한 10월, 12월 달에는 또 베트남도 한번 가보려고 하고, 어쨌든 중앙아시아와 동남아시아, 물론 은행 계좌가 적지만은 모바일이 충분히 보급되어 있는, 저희가 그래서 가서 경쟁력 있는 그런 쪽으로 저희가 갈 수 있게, 뭐 물론 가는 거는 이제 여러분들이죠. 근데 저희가 그 인프라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특히 한국은 결제, 보안, 데이터, 이 인프라가 굉장히 강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 저희 유관기관들의 어떤 인프라를 어떤 정부 차원에서 수출하는 그런 노력들을 병행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쪽에 가서 뭐 비즈니스 모델은 쉽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제 기술로 무장된 어떤 기술을 가지고는 이제 충분히 경쟁력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새로운 산업의 육성입니다. 이제 새로운 플레이어가, 기존 플레이어들도 이제 진입 장벽을 낮춰서 많이 들어와야 되겠지만, 기존에 없던 산업으로서 저희가 이제 마이데이터 산업을 이제 육성하고 있습니다. 뭐 지난 한 2개월 동안 현장에 갔을 때 제일 많이 들은 이야기가 신용정보법 및 데이터 3법 개정에 대해서 뭐 업계에서 엄청나게 관심이 많으신 거로 알고, 저도 정말 답답합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이 데이터 3법이 이제 개정되면 본격적으로 이제 대한민국의 새로운 어떤 금융의 장이 열릴 것으로 보이고 있고, 정부 차원에서도 입법에 대비해서 준비를 착실하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 10월 달에 이제 시범적인 거를 해서 12월 달에 시작되는 이제 결제 인프라도 저는 데이터와 결제의 양축의 오픈 뱅킹도 이제 아마 엄청난 변화를 불러일으킬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신정원 결정원에서 이제 그 오픈 뱅킹 그 참여를 받았는데 100여 군데가 들어온 걸 보니까 엄청난 관심이 있고, 저희가 거기에 표준화나 보안 문제 이런 것들 차질 없이 해서 그 결제망을 통해서 그 혁신적인 어떤 아이디어와 상품들이 그냥 엄청나게 넘쳐날 수 있는 그런 인프라를 만들겠습니다. P2P법도 뭐 금융의 어떤 한 축으로 새로운 대한금융으로서 중요한데, 그 법은 다행히 저희가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업계와 충분히 소통하면서 하위 규정을 이제 만드는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저희가 이 혁신을 위해서 앞으로 엄청 달려왔습니다. 그죠? 근데 이제 한번 이 힘없이 달리는데 잠깐 호흡을 멈추고 반드시 한번 돌아보아야 될 곳이 반드시 있습니다. 보안입니다. 이 보안이 이제 그동안에 이 금융 20몇 년 해보면은 잘 가다가 금융 사고가 나거나 보안 사고 나면은 엄청나게 후퇴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 계신 금융회사분들도 워낙 뭐 잘하고 계시지만 이제 핀테크 스타트업도 혁신도 중요하지만 보안에 한치의 소홀함이 없어야 될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런 좋은 분위기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탄탄한 보안, 그 다음에 개인정보의 보호, 이 부분에 대해서 소홀함이 없을 거고, 이 부분은 투자로 보셔야 되고, 한번 뚫리면 다 잃어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세심히 신경을 써주시고, 정부도 금융 보안을 통해서 저희가 컨설팅을 하고 있고, 저희가 이번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바우처를. 그래서 저희가 보안 컨설팅이 필요한 핀테크는 저희가 거의 뭐 실비로 제가 바우처를 주니까 그 바우처를 가지고 금보원을 가시면은 보안 점검, 취약점 점검을 해주고 제도 개선 방안을 주니까 그런 부분을 좀 많이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제 아울러서 생기는 그 보이스피싱 이야기는 제가 뒤에 가서 좀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보안, 제가 첫째도 보안, 둘째도 보안, 셋째도 보안인 걸 오늘 이 자리에서 꼭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저희 뭐 오늘 저희 새 위원장 오셨으니까 18일 현장 갔을 때 유니콘을 이제 했는데, 하여튼 저희가 그 동안에 소통 노력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성,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이 있는 그런 핀테크 정책을 펴도록 하고, 특히 이제 저희가 핀테크 지원센터, 핀테크 랩, 저희가 뭐든지 저희 여러분 그 고민 수첩 속에 그 애로가 있으면 저희한테 오시면은 저희가 상담도 해주고
상담도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경로들이 많이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핀테크 예산이 이제 올해 100억이고 내년에 한 200억 정도 되거든요. 거기는 뭐 그 테스트 비용도 가고 보안도 가고 그다음에 해외 진출하시겠다고 막막할 때 오시면은 법률 컨설팅까지 저희가 다 해드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정부가 이렇게 준비해두어 있는 그런 그 지원 체계를 이제 많이 좀 활용해 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고민 과제에 대해서는 이제 지금 이제 드디어 빅테크, 테크핀 이제 엄청난 고객 접점과 기술 데이터로 무장한 가파란 이제 글로벌 테크핀도 있고 지금 국내도 지금 여러 지금 테크핀들이 이제 이쪽 분야로 이제 진출을 해오는 이런 분야가 이제 핀테크 스타트업 또는 금융회사한테는 상당히 위기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뭐 무한 경쟁에 살아남아야지만 이제 그 가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굉장히 열심히 들여다보고 있고 글로벌리도 이 독점 문제 물론 한국은 독점의 이슈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의 오남용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결국은 지금 모든 거는 데이터와 금융 플랫폼과 알고리즘으로 설명되는 이런 부분을 제대로 규율할 수 있는 이제 법 체계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전자금융법 체계를 저희가 이제 마련하고 있다는 말씀하고 혁신도 과거에 그 포용이라는 측면에서는 이제 재정을 통해서 돈을 주는 건데 지금 이런 혁신이 기존 금융회사가 이제 공급하지 못하는 그런 그 팀파일러나 소상공인 스플라이 체인 파이낸싱이라는 그런 부분에 대한 자금 공급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은 샌드박스를 통해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결제정보라는 그 대부분 비금융 정보의 어떤 결합이 있지 않을까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기회와 또 정부가 바라본 측면에도 이 지속 가능한 어떤 혁신 측면에서 이제 저런 부분들 고민이 많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혁신의 그림자가 디지털 디바이드가 생기는데 얼마 전에 유튜브 보니까 70 먹은 할머니가 망레스신가 그분이 이제 물건 사러 가가지고 이제 고민하는 유튜브 동영상을 봤는데 저희 부모님도 39년생이신데 제가 이 업무를 하니까 앱 깔고 나서는 네 앱이 너무 은행 앱이 너무 어렵다 이런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부분도 저희가 정부가 또 여러분이 같이 해야 될 문제고 시장에서 고민할 문제는 자 일부 저희가 좀 열심히 하고 있지만은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냉정한 평가들도 많습니다. 과연 이 강력한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할 수 있는 기술인지. 단순히 해외에 있는 거를 또 이렇게 벤치마크한 게 아닌지. 그래서 이 다음에 과연 큰 플랫폼으로 만들어서 빅테크와 기존 금융회사하고 진정하게 싸워서 이길 수 있는지 그런 또 객관적인 어떤 그런 냉정한 평가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이 혁신하시고 노력하셔가지고. 빨리 그 성공 스토리, 성공 신화를 만들고 그 성공 신화가 또 후배들한테 연결되는 그런 혁신 창업의 어떤 생태계, 실패도 재도전하는 그런 생태계를 만들어야 되고 냉정하게 자기 자신, 뭐 저희도 저희를 돌아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이제 필요한 것 같습니다. 뭐 드릴 말씀은 많은데 시간 제약상 이 정도 하겠습니다. 하여튼 핀테크 스케일업 금융이 바뀐다입니다. 권정희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발표 수고해 주셨는데요. 단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단상 아래 자리로 다시 모시겠습니다.